예. 일단 제가 돈은 안 썼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팀 온유 그들을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강경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팀 온유의 수장님이신 이규순 다이아님과 이규순 다이아님을 통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전해받고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계신 세 분의 리더님들 강효정 리더님, 이규훈 리더님, 최승영 리더님 그리고 대표이신 이규순 리더님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 어느 때보다 대답이 뜨거운 것 같아요. 맞잖아. 네.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뉴 패밀리 리더님들을 포함해서 유산한 유니스타즈의 리더님들은 팀 온유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규순 다이아님은 어떻게 파트너를 컨택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팀 온유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하기 전에 제가 이 PPT가 뜬 걸 봤거든요. 잠깐 짚고 갈게요. 호스트 강 가지가지 정서 강 버러 이시크 최백호 맞아요? 진짜 대박이다. 이름도 이제 실명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별명으로 올려주시면 네. 그래서 대충 이걸 먼저 보시면 이분들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꼰대님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꼰대님.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이규선 다이아님은 사실 미니스타즈의 연예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는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유산한 비즈니스를 만나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실지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대표 이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유산한 사업 7년 했었지요. 그 전에 직업은 재무설계이고요. 그 전에 직업은 직장사였습니다. 교보문과 하트렉스에서 만 60개월 7년 차 일을 했죠. 근데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저는 그때 남자였고 그렇죠. 네, 열심히 일을 했죠.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네. 선배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왜 그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금융이나 유통 중에서 금융 쪽에 먼저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PC에서 재무설계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사실 제가 따로 들어갔거든요. 가서 제가 한 열심히 한 6개월 정도를 해보니까 직장 생활보다 한 3, 4배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꽤 놀랐습니다. 공이 7개가 다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도 학생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도구가 다른 거죠. 어떤 도구에 따라서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고 재무설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제가 결혼을 해야 될 시점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고객들 중에서 이제 뭐 괜찮은 분들 리뷰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한 6시에서 한 7시 정도 제가 많이 갔거든요. 가서 보면 항상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없습니다. 누가 없을까요? 아빠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도 똑같겠다. 조금 좋은 차, 조금 더 괜찮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시간이 나도 없네. 왜 7시에 나가서 제가 12시 전에는 거의 들어가본 적이 없거든요. 고객을 한 150명, 200명 정도를 가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확하게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 이 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고 많은 회사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유산화를 선택하신 게 지금 많은 회사를 찾아보셨다고 했어요. 네. 난 안 알아봤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을 알아보셨는데 그 중에서 유산화를 선택하신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죠?
여기 계신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요 힘들 때 그만둬요. 제가 알아봤던 많은 회사들 중에서 가장 팩트가 정확했어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뉴욕 증시 상장되는 회사였죠. 그거 말고는 회사에서 뭘 알아볼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 본사에 가면 제소시설 갖다가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가면.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유산화만큼 팩트가 정확한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산화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는가요? 그래요. 빼먹으셔서 그래요. 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그렇게 이제 유산화를 선택하셔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시작이 뭐 우리처럼 제품을 전에 갖고 소소하게 시작을 하든, 아니면 이규선 기자님처럼 큰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든, 어쨌든 이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제품이든 사업이든 알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규선 기자님은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처음에 만나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제품을 보고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저는 비전을 보고 사업처럼 한 사업자로 저는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을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이는 그 일을 왜 해? 라고. 물론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네가 일을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얘기하는 도중에 항상 그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왜 해라고 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항상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현실 적용을 저는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유산화가 앞으로 도구가 그 대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꼭 물어보면서 유산화 가면 같이 사업을 알아보자라고 꿈에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로 이규순 리더님이 미팅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자, 저기 보세요. 대안은 없어요. 제가 신부라고 생각하고 네. 저한테 설명하시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강경민 씨가 두 자녀를 가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한 4,500 정도 버는 차장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 좀 비슷하면 경민 아니냐? 아니요? 잘라달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경민아, 우리가 나이도 40살 중반 정도 됐잖아, 그치? 그치. 근데 대단한 것 같다. 왜? 그 정도 만에 그 정도 직급 승진을 했고 네가 4,500 정도를 벌어가면 그렇지 않거든.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네가 하는 일을 갖다가 얼마 정도 할지, 또는 지금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최종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일단 회사에서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 다닐 거고. 그렇지. 언제까지 혹시 하는 생각인데? 생각 안 해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4년 또는 10년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게 달릴 수는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시간이 필요하면 나는 지금부터 한 5년? 진짜 길면 10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걸 다 네 회사 CEO한테 다 맡기는 거야. 네 시간을.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거는 결국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거, 그리고 명함 한 장, 이 정도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꼭 대안이 필요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 대안. 나는 그게 유산화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여기까지. 네. 이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루비가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내 확신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끌려오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신대요. 지금 당장 4박 5일 정도 일정을 빼서 여행 가자고 하면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규선 리더님도 유산화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하던 일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네.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실 처음은 똑같습니다.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줄 알았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폰서들이 다 계시죠. 저는 지금 스폰서가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품을 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소비자는 생기는데 결국은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품들이 상 안 나고 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명한테 제가 제품을 전달한지 세워봤더니 한 100명 정도한테 제품을 전달을 했고 그게 다 저는 소비자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품을 보고 본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에요. 재구매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왜 재구매나 소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내가 있고 동물한 게 뭡니까? 동물이랑 다른 게 뭡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은데 왜 소개나 제품 재구매가 안 일어날까? 결국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판매가 안 되던 겁니다. 저는 영업을 6, 7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품이 들어가면 괜찮으면 사업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판매가 안 일어나는 거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200폰트를 지금 제품을 먹고 있잖아요. 나 같은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때 세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걸 전 진짜 맨땅에 헤딩을 갖다가 그 6, 7개월, 1년에 해보고 저 느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스포츠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되물었겠죠.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전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우선 한번 알아보셔서. 아니면 1박 2일 캠프라는 걸 기억해서 하는데 그때 가서 알아. 두 개 중에 한번 택답 알아보세요. 그럼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캠프를 간다면 미국. 자, 조금 더 로우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이 로우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1박 2일 캠프 갈래? 서울에 있는 우리 유산한 시상 가볼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취선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나는 갈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치를 찾았느냐면 카니발을 보냈어요. 카니발요? 갑자기? 네, 저예요. 처음에는 졸업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카니발이 2세대, 4대가 늘었어요. 카니발을 구매한 이유는 버스 전용차들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차도 가면 5시간이 걸려요. 근데 카니발을 타고 하면 4시간만 걸려요. 버스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게는 8명, 많게는 한 3대 정도면 한 20명 이상에 있는 친구들 같이 저희가 재빨리 지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저는 밑에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트레이닝을 해요. 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굳이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고 차를 처음부터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하고 이러지 않는 소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규성 리더님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펼쳤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듣지만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밑에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쨌든가 조로로 인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조로로 인해서 했다는 그 책임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업들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남부의 이런 유산화라는 제품이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납입 효과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품을 먼저 만나서 제품력을 보고 소소하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규성 리더님은 진짜 시작부터 남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참 여러 가지를 바로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혹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신 게 처음부터 좀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기순 기자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남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해서 이제 쭉 비즈니스를 펼쳐 오신 거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건데 먼저 강효정 리더님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효정입니다. 우리 요정 리더님 이 비즈니스 처음 전해주신 게 누구세요? 제 비즈니스 동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사를 만나기 전에 두 분이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이사를 전달 받았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스쿠소님 전직이 PCA 보험회사 다니셨잖아요. 제가 거기서 대표님께 팀 비서로 잠시 알바를 했었었고요. 거기서 배웠고 처음 제품을 전달받은 거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제품을 좀 경험을 해봤었는데 아메이 해독 이런 걸 좀 했었었거든요.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거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감소를 나눴는데 스포서님이 그때 해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이 귀에 딱 꽂혀가지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도망다니시다가 몇 번 요청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독을 한다니까 그때 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저는 지금 이 기사 접하시는 분들은 유효다나 이렇게 비즈니스 가이드 이거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저는 신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 설명을 듣고 서플 3판으로 이제 제품력을 확인하고 해독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스포서님이 미팅 마지막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진행하고 계시던 홈미팅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해독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진이 좀 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기순 리더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제품이 먹고 싶다는데 왜 도망다니고 설명을 안 해줘요? 저는 그때 사실은 아까 제가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준 사업자들만 찾고 있었던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굳이 나한테 제품을 이러면서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죠.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품 미팅 하면 우리가 보통 제품 안에서라든가 서플리먼트를 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홈미팅 사진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면 안 돼? 내 스타일. 네, 여러분 자 뭐에 꽂힐지 모르니까 미팅할 때 아무거나 다 보여주시는 걸로. 네, 다시 강효정 리더님께 질문할게요. 네. 그렇게 제품을 체험을 하시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스포너님하고 그 팀에 계시던 FC님들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고용하지 못할 상황이 되시면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PCM한테서 이제 어쨌든 기사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서 귀를 줘요. 그러니까 재무설계 진짜 은퇴 위주로 이런 걸 취급하는 회사였다 보니까 조금 귀가 열린 상황에서 이제 제 현실을 조금 파악하게 됐죠. 근데 신랑이 대기업 다니고 있지만 고용적인 부분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비해서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자가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노후의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게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자각하고 좀 많이 상황적으로 그럴 때쯤에 회동을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니? 홈미팅을 한 번 더 가보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둔 상황이니까 거절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편견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비전이나 그리고 조금 이게 되게 괜찮은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고 미래를 준비하기 되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권리소득이라는 부분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역시 뭐가 중요해요? 상대의 타이밍,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상대의 타이밍,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들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랑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효정 리더님 평범한 주부시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바로는 몸을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홈미팅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귀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서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누구보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한테 이제 이걸 전하게 되어서 친구가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컨벤션을 친구랑 같이 다녀오면서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업에서 전업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어떡할 겁니까? 친구. 그때 이제 어깨에 돌이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좀 상황이 생기게 됐었거든요. 그때 스폰서님이 시스템을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1박 세미나는 제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팀의 출근반을 지금은 저희 팀이 월수금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5일 매일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출근방을 둘이 같이 나와 보세요라고 가이드를 하셔가지고 출근방을 나가면서 조금 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더 사업을 더 깊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 그때 제가 잘했던 거는 스폰서님이 가이드 하시는 거를 또 하나 달지 않았어요. 가이드 하는 맞죠 스폰서님? 코멘트 하실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저는 일단은 하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대답을 하라고 좀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실버 갔을 때인데 막 마무리할 때 세고사님이 보여드릴 진행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친구 한 라인이 있었고 막 두 라인이 더 추가로 나온 상황이라서 사실 골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잘 안 되겠지만 골드를 진행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무슨 말이지? 잘 안 되겠지만 안 되겠는데 왜 내몸 골드를 하라고 하지? 이랬는데 그 말은 입밖에 안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일단 가라고 하시니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뭔가 있으니까 가보려고 하셨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소개 부탁을 하고 지인을 찾아가서 소개를 받고 그 소개해 주신 분의 가게 앞에 가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샴푸와 컨디셔너를 주문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처절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느끼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골드를 가지 못한 상황인데 이걸 해보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건가 보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라고 너무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걸 좀 해보라고 그러셨다는 그 깨달음을 제가 느꼈고 이걸 내가 너무 일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금 더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러면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직급이라는 걸 도전을 하게 되면 그게 피처 리더선, 실버든, 골드든 도전을 하면 안 보던 명단을 보고 그죠? 안 찾아가던 사람을 찾아가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소보다 거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디딤돌 삼아서 성장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효정 리더님은 후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우리 먼 산 보지 마시고 우리 이규현 리더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이기용입니다. 여러분 이규현 리더님하고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박수!
하면 식사하실 거예요. 기온에서 반응 보이셔야 되고요. 계속 이렇게 반응 보이시면 저 안 끝낼 거예요. 밥은 20분 만에 드셔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규현 리더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옆에 계신 이규승 리더님과 형제 사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닮았나? 아니요, 그죠.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기순 기자는 이제 형이고 동생이신데 보통 그 가족이시니까 이기순 기자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한테 바로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럼 뭔지 아셨어요? 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 이쯤에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6년도 정도에 사업적인 것보다도 이제 제품적으로 먼저 들어왔었고, 제가 아마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 타이밍을 뽑으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와이프만 제품을 설치하고 저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기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나의 지인,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전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친동생인데 왜 전달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 똑같았어. 그리고 이 전달에 대해서는 정확한 맞고 안 맞고 사실 없는데 저는 확실히 지금 현재 저는 타이밍이거나 또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사업적인 부분을 전달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만 찾아가신 거죠? 네, 맞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이기순 일단님 생각하실 때 좀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따로 하셨어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파트너들, 제가 제 주변 형제라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실 루틴이잖아요, 루틴. 근데 그때는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는 내 파트너들,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저는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구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의도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의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화라는 도구는 진짜 좋은 의도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강을 갖다 좋게 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사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면 그들이 타이밍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품의 타이밍의 사람은 제품을 저한테 사업을 걸 것이고 뭔가를 알아봐야 될 타이밍인 사람은 저한테 사업적으로 그 느낌을 줄 겁니다. 그걸 재빨리 저는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또는 2달 정도를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만나고 있는 어떤 루틴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은 제가 찾는다기보다는 그들이 타이밍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저는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규현 리더님께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네. 아내분만 제품 드시고. 근데 지금 우리 규현 리더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때 16년도쯤에 말중인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는 그런 상태에서 본가에 좀 자주 가는 계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제품을 되게 잘 드시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되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본가에 계속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환 얘는 맨날 몸을 다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규성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제품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 규성이 하는 거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어떻겠니? 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규성 스폰서가 저에게 제일 처음 했던 게 미국 프로모션이었어요. 다행히 저도 시간이 있었고 와이프의 도움도 좀 있었고 이래서 미국에 가게 되었고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조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었고 사실 이렇게 그 미국을 갔다 와서 바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을 가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형이니까 사실은 신뢰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효정 리더님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다르게 들렸던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부터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말로 전해야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제품을 먹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같이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런 고민보다는 사실 상대의 타이밍이 됐을 때 전달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일은요, 후속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이야기해서 거절했다고 됐어,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거절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거절은 지금 거절한 것이 영원한 거절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유선화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사업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좀 입도 안 떨어지고 말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태도 있죠. 그런 분들은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교훈 리더님도 누구의 이야기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우리 보경 리더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보경 리더님은 처음에 이 비즈니스 누구한테 전달받으셨어요? 저는 이규순 스폰서님한테 전달받았어요. 네. 그러면 보경 리더님도 이 비즈니스를 하시기 전에 이규순 리더님하고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유선화를 처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우선 규은 스폰서님하고 중학교 동창이었고 규순 스폰서님은 그냥 친구의 형 정도로만 알던 사이였는데 규순 스폰서님이 이제 재무 설계를 시작하면서 규은 스폰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제 관계식이 시작되었고 사업을 전달받은 계기는 저희 남편이 이제 규순 스폰서님이 유선화를 알아볼 무렵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걸 알렸는데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스폰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사업 제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안 드셨네. 그냥 나 비즈니스 이거 시작했으니까 몸 힘드니까 엄마랑 패스트리나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품만 간간히 먹는 정도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계식을 계속 했고 스폰서님이 이제 뭐 컨벤션 다녀오시면 밑밥 같은 거 한 주먹 주시면서 주위 사람들 좀 나눠줘 그렇게 하면서 계속 관계식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한 주먹씩이나 주셨네요. 그 귀한 걸. 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사업에 관심은 있으셨던 건 아닌데,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 계기가 뭘까요? 남편도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도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포항 조선소가 이제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요. 엄청 경기 이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공고 사직을 당하고 어쩌면 저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쯤에 이제 남편도 하던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다른 일을 찾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 미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친구였던 김 스폰서님이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규현 리더님의 제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네요? 아무래도 그 제 타이밍일 때 스폰서님이 사업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규순 스폰서님이 처음에 저한테 사업을 제안했을 때부터 저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규순이라는 사람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지인이 저한테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제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좀 나중에 이규순이랑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지금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기순 리더님은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타이밍을 잘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기순이었을까요? 사실은 좀 제가 본 사람 중에 되게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필수일 때부터 뭐 보험을 팔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이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였고 교육 스폰서님으로부터 종종 들을 때도 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시고 잠도 줄이고 되게 바쁘게 열심히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다르게 보였고 되게 좀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거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보면은 옆에 누군가는 가서 말만 하면 선택을 하고 말만 하면 소비자를 만들고 그죠? 근데 나는 가서 말만 하면 실천을 하고 말만 하면 거절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는 사실 이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가서 전달할 때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부터 결과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왠지 다 맞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는 다 좋은 것 같고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마 평상시의 그 모습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규순 리더님이 그렇게 신뢰를 주셨던 그런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자, 나는 지금 말만 하면 다 거절해. 그리고 나는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주변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에서 그냥 포기하고 때려쳐?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주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한 모습들. 평상시에 내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갖추셨던 분과 이제부터 변화해서 그 변화를 내가 이제 어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을 혹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효정 리더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팀 원리의 리더님들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죠. 뭐지? 소주정에 일당백? 막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들여다보니 이규선 리더님이 평상시에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죄송해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한 끗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네, 그래서 의사 리더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이런 자리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효정 리더님 집에서 매주 월요일 로컬 오시죠? 네, 그 오시는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상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하고요. 집 앞에 택시 타는 1분 거리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이제 첫 차가 6시 버스인데 그걸 타고 오면 한 10시 정도까지는 서울지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의 버스 터미널을 가서 5시 반 버스를 탑니다. 타고 도착을 해서 또 버스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서울지사를 갔다가 만약에 다시 창원 내려오는데 12시에 도착하면 빨리 내려가서 감사하죠. 그리고 홍천, 이거 다음 주 저희 홍천 유대에 있죠. 홍천 갈 때는 저희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잠깐 제가 사람 만나고 혹시 티켓팅 하셨어요? 네, 제가 행사부라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 티켓팅 내일까지입니다. 네.
예, 5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유대인은 당일 행사예요. 그죠? 근데 제가 봉사를 하고 있어서 하루 전에 이 자리에도 같이 이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리더님들이 제가 눈에도 보이는데 가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마치고 좀 밤늦게 출발을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이 오더라 보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당일 행사를 저 혼자 일반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매주 봉사 오시죠? 네. 봉사 오시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안 오시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매주 새벽 4시,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실 수 있겠어요? 네. 분명히 그렇다. 네. 어쨌든 쉽지 않게 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마음가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팀은 저를 아시는 분 빼고 제가 되게 부지런해 보이나요? 혹시? 네. 혹시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있잖아요. 어떤 형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침. 그죠? 제가 사실 몰랐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 잘 아시죠? 아침잠 정말 많아서요. 출근방에 정말 간단간단하게 딱 맞춰 도착하는 사람이 저고요. 머리도 저는 안 말려요. 원래 안 말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구 선생님이 머리에서 미역이 아니라 물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혼나면서 다니는데 사실 저 MBTI ISTP예요. 집에서 저는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않아요. 거의 한 99%가 앉아 있고 저랑 비슷하신 분이 저 옆에 계신데 제가 691번 걸었다고 칭찬해요. 저분이 그때 100몇 번 오셨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한 주말에는 100 몇십 번 걸을 정도로 제가 정말 에너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시스템 타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인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미국을 다녀오면 사실은 좀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컨벤션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사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사람이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컨벤션을 갔다 왔으면 사업적으로 뭔가 조금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멍해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댔죠. 피곤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를 서울지사를 한번 쉬어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 옆에 계신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수고선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제가 마음을 잡고 버스를 예매를 해서 서울지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서 다른 팀 리더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고 저희 이제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이제 회의하시고 아니면 사업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혈을 펼치고 사실 그 주에 약속을 하나도 안 잡고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약속을 다 잡고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바쁘게 보냈던 한 주를 보내면서 그래 이거지 스킬을 잡았을 때 사실 그 생각했었는데 그래 이거야 이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시스템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우리 최은정 스포서님께서 명언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골라먹는 베스킨라빈스 썰론이 아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항상 필수적으로 오셔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에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유대인 티켓팅을 지금 이 앞에서 확인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어쨌든 직업의식이 추천하시네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정도로 매 행사마다 봉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유성 부장님은. 그래서 봉사를 그렇게 멀리서 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어렵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첫 봉사는요, 안내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 팀원도 했었고, 호스트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었고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아시죠? 어떻게 소속이 되어서 그런 느낌이 되게 든든하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좀 시스템이랑 좀 더 친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사실 봉사하는 리더님들은 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건 내가 기필코 꼭 할 거야 라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그 에너지로 어떤 결과물을 낸다던가 특히나 저희 일은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이 모였으면 어떨까요? 네. 저희 뭐 이렇게 저희 유라이브 방송이나 한창 진행할 때 코로나 때 정말 이거 될까 방송 될까 하는 상황도 만들어내시는 저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에너지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받게 되면서 저희 사업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얻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참여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제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그걸 사업에 잘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듀오 리더님도 제가 처음 뵀던 게 아마 그 남부권 그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갔을 때 뵀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바쁘게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시면서 봉사하고 계신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같이 이제 봉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봉사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봉사를 시작한 계기가 2017년도에 그 당시는 이제 중국권 1박 캠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비독이라는 그 수원에 있는 라비독이라는 데 있었는데 신규였어요. 처음에 갔는데 교통소폰이 갑자기 뒤에 가서 부를 거래요. 점등을 하려고 갑자기.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때부터 봉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남부권에 1박 그 세미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무대랑 영상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애정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같이 봉사하고 계시는 리더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은 열정도 배우기도 하고. 사실 남부권 세미나 같은 경우 부곡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소소하게는 5, 60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산청이라는 그렇게 4, 500명이 모이는 장소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거는 이 인프라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1박 2일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내 파트너 봉사하면서 이 시스템에서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뒤에 가서 부를 거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 남부,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부권 세미나를 거의 옆에 계신 우리 유승 리더님이, 물론 혼자는 아니었겠지만, 주도하에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남부를 일으켰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듀오 리더님이 가장 가깝게 가족으로서, 파트너로서 바라봤을 때 이런 이규승 리더님한테 배울 적 아니면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실 때 가끔씩 얘기하시긴 하는데 집안일이나 뭐 경조사 이런 게 유산화 시스템과 일정이 겹치면 뒤도 안 보고 유산화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조금 엄격해요. 집안일에 관해서. 근데 교통스폰이 장손의 장남이에요. 처음에 어르신들 이해를 못 하시죠. 하지만 뭐 지금은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인정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조금 집안의 이런 경조사나 어떤 날짜를 잡을 때 교통스폰의 스케줄에 약간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생기고 있습니다. 제사 이런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사도 제 기억에 한 번 안 오셨죠? 그죠? 네, 저만 참석한 적도 있고 시사 같은 경우도 저만 참석한 적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시선이 어땠어요? 다행히 교통스폰의 좀 이미지가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이미지죠. 집안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빼고는 크게 교통스폰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그냥 저한테만은 저는 사실 그런 뒷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다들 좋아하시죠 사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규성 리더님이 성장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스폰서님이 오라고 했을 때 혹은 같이 가자고 할 때 파트너 생기면 갈게요. 제가 수당 좀 모르면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고, 그런데 혹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단언컨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일은, 그런 성장의 과정을 제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처음 시작부터 바꿔야지 이 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훈 이사님한테 계속 질문 드릴게요. 저분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아요. 이제 반 넘어왔어요. 네, 한 3분의 2 넘어온 것 같아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다들 우왕좌왕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다 이제 팀 온이유 분들과 또 우리 교훈 리더님 파트너와 함께 골드에 도전을 하시고 그 결과를 이제 이뤄내실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와 그것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일단 그때 사실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뭐 줌이나 이런 활용도가 조금 뒤에 있었어요. 사실 대면을 독점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팀을 이끌어갈 때는 보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 유니스타즈 탑리더 분들이 되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 일하고 그때 생각을 저는 할 때였어요, 사실. 그래서 생각 목표를 팀적으로 한번 짜보자 이렇게 되어서 처음 이제 교수소통부터 다양한 목표를 잡으시고 강현종 회장님부터 해서 저도 저희 파트너들도 다 승부 목표를 갖고 뛰었는데 사실 같이 하다 보니까 덜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점은 당연히 있지만 심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다 야 너 마감했어 이러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었고 유승수 선생님이 제일 아무튼 편하게 가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4주 마감할 때 되네요. 좀 현타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셀링을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들 만나서 막 셀링을 하는데 저는 되게 셀링을 못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거 좀 사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똑같았어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할부가 되면 사줄게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관계식이 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셀링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하면서 느꼈던 점은 당연히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플러스 이 셀링까지 같이 잘하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평상시에 굉장히 잘 살아오셨나 봐요. 형제님들이 아주 같이 잘 사셨네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팀 온유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모형 리더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모형 리더님 처음에 회사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진행하시다가 전업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하고 전업으로 바꾼 이후에 가장 집중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회사 다닐 때 6시에 출근해서 6시 3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저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를 포기하고자 결단을 했고 그때 남편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보고 보경 씨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퇴직 후로 이제 성장을 해야만 했고 이제 전업을 하고 나서는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루틴 만들기에 집중을 했고 낮에 만나지 못했던 인맥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소비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파트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먼저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쟤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쟤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전업을 하고 나서 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인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기 시작했고 시스템에 초대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지난주에 저희 부산에서 유패밀리 사업 설명회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고경 리더님이
환자분들과 함께 식기분들을 정말 많이 초대하셔서 오셨더라고요.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계속 질문할게요. 네. 스폰서님이 이기훈 리더님, 그렇죠? 네. 상인 스폰서님이 이규수 리더님. 네. 성별이 다른 이 두 이씨 형제가 그죠? 스폰서님이에요. 분명히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내가 진짜 이건 힘들었다, 이건 어려웠다, 자 두 분 퀴즈 맞고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성별이 다른 스폰서가 두 분이나 계신데 딱 봐도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게다가 좀 감정적이고 스폰서님들은 좀 이성적인 분들이라서 좀 여성의 감정을 좀 이해 못하실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뻔해서 사실 힘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를 좀 이해해 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뻔해서 저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할 때가 많고 그 1록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저밖에 없으니까 너무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챙겨줬으면 하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스폰서님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얼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녀서 이제 챙겨가려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래도 살짝 근데 나 너무 좀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네 사업하러 왔잖아. 네가 네 거 알아보러 왔는데 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공감한대요, 뒤에. 네. 네, 지금은 좀 제가 사업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니까 그런 말 신경 안 써서 좀 좋고 저는 좀 성별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성격이 달라서 부딪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훈훈하게 마무리했어요. 네, 이 자리에 지금 보면 우리 온리우 리더님들 제외하고 우리 패밀리 리더님들은 거의 성별의 구조상 여성분들이 99.99%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폰서로서 오히려 정말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는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스폰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도 그런 바램을 내려놓고 혹시나 내 파트너가 와서 나에게 그런 걸 한다. 자, 따라하세요. 어쩔 건데. 네가 하라고 하잖아. 그냥 이거 두 마디로 끝내는 거야. 시작.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기준 리더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같이 하고 계시는 파트너가 여성분들이에요. 네.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아, 내가? 생각하실 수 잠깐만, 좀 아니지. 생각을 파트너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질문 다시 드릴게요. 네.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패널을 진행하면서 사실 줌 미팅도 진행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듣고 하면서 이제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려고 모이면 늘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제발 다음 질문이 뭔지는 보고 대답을 해주셔라 얘기를 했어요.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다 대본 들어보세요. 혼자만 없어요. 혼자 이게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진짜 안 하신 거 많아요. 그래서 화는 나는데 제가 원래는 내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무기가 될 수 있다. 위협박하고 올라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보경 리더님은 성별이 다른 스폰서 두 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우리 이기준 리더님은 많은 여성분들과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사업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 이유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다 사업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저럴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는 비즈니스로 다 모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감정적인 이야기를 빼고 주도적으로 사업합시다. 감사합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다고 하시던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있을까? 아, 그렇지.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네. 그것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파트너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뱉은 말은 저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뽀속 깊이 제가 그걸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안 지키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고 그다음부터 좀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아까도 느끼신 것처럼 이규준 리더님 인사하면 환호와 막 그 하트 발사하면서 막 그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팀원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실 거고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팀원이요. 그들을 알고 싶다. 그들의 한 명 누구예요? 이꼰대님. 그래서 이꼰대님에 대한 폭로, 뭐 이런 거 비밀 진짜 아무도 상상 못하실 거예요. 막 이런 부분들 마음껏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기준 리더님 나가 계셔도 좋고요. 일단 네 우리 고경 리더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스폰서님이 너무 표정에서 화나는 게 다 티가 나서 스폰서님 화나셨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보이는데 아는 척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 말달동이 나와요. 진짜 싫다. 우리 교리분. 근데 강경민은 신청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괜찮은 거죠. 네, 좀 그렇잖아요. 저희 온리유 할때 저희도 이제 조금 팀이지만 행사 관장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동훈이랑 저랑 같이 이제 다른 리더님하고 리더스분하고 행사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 근데 다수결이 나왔어요. 여기 가자 이렇게 됐어요. 한 명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 찾고 저기 찾다 보면 그분이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로 하자. 그게 있잖아. 예. 이게 결정이 무슨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마 최고 다현님은 아마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제가 다만 그 단톡방을 못 본 거야. 못 보고 그냥 다 대답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절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나오니까 바로 응답을 하셨거든요. 하물며 텐트랑 모든 물품 다 준비해서 오셨어요. 이럴 수는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심장이 터집니다 사실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기준 리더님용 대본과 저희들의 대본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다음 강유정 리더님. 저 이거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네, 음성 변주시면 어떻게 안 돼요? 음성 좀 부탁해주시면 사실 아시죠? 뭐 100% 속도 100%일 건 없어요. 근데 스포서님이
99.99999%의 본인이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유산한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셔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제가 믿고 잘 따르고 있죠. 소실 닿지 않고 그렇죠, 스포서님. 근데 비즈니스 외적인 걸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때는 2017년 저희 팀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제 1박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유산화 외에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다들 고기를 굽고 요리를 하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나가면 남자분들이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이분은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드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게요. 보면서 저분 뭐지? 그 사람 뭐야? 왜 뭔가를 하는 당신들 거를 보면서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해. 항상. 그리고 내 이거 미팅 안 하다 이거 미팅. 아니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본인이나 뱉으시고 잘 지키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1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 제가 가끔 뵈었어요.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실제 뒤에 한 2년 뒤에 좀 바뀌셨고요.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유산한 비즈니스 열심히 할 거고요. 아직 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는 늘 굉장히 확신과 열정의 가득찬 모습만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트 뿅뿅 할 수 있었는데 역시 같이 일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처음에 사전에 저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으니 나머지는 익명으로 발표해달라 라면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적인 거 말고 너무 잘 시켜서 순간 내가 그대로 다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양해요. 누구라 할 거 없이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네, 이거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이기성 리더님 그 강의 같은 거 하시면 PPT 작업 혹시 누가 하는지 아세요? 네, 메이드 단계형님. 네, 근데 저희 파트너님들이 그러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내 건 단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왜 이기준 리더님 건 만들어줄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어. 그런 게 약간 특화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함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참 컨택 너무 멋지게 잘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고 후원 너무 잘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안착해서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 있게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너무 멋지게 팀 온유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이기준 리더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해서 우리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내려가서 이분들 비즈니스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끝에 계신 최봉경 리더님께서 대표로 스폰서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스폰서님은 하신 거 아니죠? 당연하지, 안 하지. 마음 넓으신 분이니까. 그럼. 그렇죠? 우선 이렇게 훌륭한 유패밀이라는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일단 아는 오빠 동생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저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은근히 할 말도 다 하고 고집도 되게 세고 행동력도 없고 생각도 많은 아이형이라서 힘들다고 너랑 사업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답답한 파트너 지금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팀원이유가 되도록 저부터 성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스폰서님 사랑합니다.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그래서 제가 규훈 리더님 살려드릴게요. 그럼 손흥민께 한마디 말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이규순이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경남에 유산화라는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게 사실 유승 스폰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그 시작점과 이렇게 가장 크게 일었던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규승 스폰서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저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힘든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를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요? 누가요? 아, 네. 그래요.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네. 다음 우리 효성 리더님께는 다른 것. 나에게 팀 온이유란? 저한테 든든한 백배경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되게 자랑스러운 팀 그리고 이 팀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스포츠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효성 리더님도 이쯤 되면 파트너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만? 다 이렇게 아니, 파트너. 딱 한마디. 사랑합니다. 이런 거. 내년 컨벤션에 무역으로 갑시다. 자, 그럼 그 질문 바꿔볼게요. 나에게 유패밀리란? 인텔리전스. 왜? 잠깐만, 의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생각하고서 했을 때는 인텔리전스 똑같은 거지. 아니. 부연 설명 좀 해도 되시겠어요? 짧게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유패밀리가 타팀이라고 생각을 더더욱더 가면 갈수록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냈거든요. 스토리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은. 그러면서 어제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하고 그냥 인생을 같이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이 나았듯이 이분들도 유산이랑 도구를 잘 써서 같이 시간 확보를 해서 좋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인 것 같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형제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나 멋진 형제 라인이 되어드리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더 멋진 그런 관계로 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경 리더님부터 쭉 차례대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유산을 하기 전에 저는 뭐 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유산을 시작할 때 확신을 차서 시작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유산을 하다 보니까 꿈도 생기게 되고 또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 유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 수입이 필요한 이유들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 또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유산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 앞으로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좀 상상하시면서 상상하고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꿈과 그리고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몸을 써야 돈을 버는 일을 했었어요. 그게 편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 이 기술직을 하면 되게 마음적 행동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단가 싸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대방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당연히 몸적으로도 힘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우선 플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파트너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랑 틀린 게 서로 윈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화 사업이 저에게는 큰 비전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시간, 건강, 관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서로 상대방이 윈윈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은 결국에 유산화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만약에 유산화로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셨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처음 배우듯이 고유명사 배우듯이 이 일을 배우셨으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장이 왜 광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홍시 먹는데 홍시 마시냐고 물어보면 장금이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배우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성장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실 때 행동하시다면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계시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살면서 기회는 3번 찾아온다. 그런데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제 일을 하면서 지금 44년 살아보니까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회들이나 도구들이 왔을 때 제가 잡을 수 있는 내 타이밍이 한 1생 살면서 한 3-4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타이밍일 때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그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그게 결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결핍, 내가 못 살았고 건강이나 그런 결핍들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서 저는 제 타이밍일 때 저는 유산화 저한테 왔었고 또 우연하게 또 제가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경상도권에 또 팀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기회가 상당히 좋은 어떤 성장의 도구로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왜 오셨는지. 그냥 끌려오셨어요? 문도 잠그지 않습니다. 저희. 나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이 유산화를 가지고 어떤 본인들한테는 도구가 될지에 대한 생각을 또는 확신 또는 그런 신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도 인생을 바꾼 도구가 됐듯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도 본인의 인생을 바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팀 모니유 이 4분의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시고 배우시고 또 그 배운 것들을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행동에 옮기셔서 성장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팀 모니유 그들을 알고 싶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